저는 프리뷰를 쭉 하고 나면 그런 프리뷰 노트를 보면서 실질적으로 프로 차트를 바로 그려버리거든요. 근데 그때 그린 프로 차트하고 최종 나와 있는 가편지폰하고 아주 큰 오차가 없는 편이에요. 물론 그 안에는 좀 크리에이티브한 편집들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큰 골격을 볼 때는 이런 순서대로 가서 이렇게 끝나면 될 것 같아. 이렇게 거의 8절지만 한 데다가 쭉 써내리는 그 내용들이 상당히 큰 골격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 골격에다가 이제 플로팅으로서 시간의 배열들, 그러니까 어느 지점에 무엇이 나와야 될지의 배열들을 제대로 하고 나면 일종의 플로팅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기류에서만 보더라도 이걸 뭐 한숨에 쓴다 이렇게는 말이 안 되겠지만 이 프리뷰를 끝냈을 때 노트를 펴놓고 그 한 반나절 만에 쭉 써버리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거에 대한 여기 근데 이까지 씬이 있다 하면 이걸 다시 세분화시켜서 다시 들어갑니다. 여기는 그 다음부터 시간까지 뭐 1분, 2분, 2분 여기서 담아야 될 씬들이 뭐 이런 식으로 디테일 이게 또 필요하면 이걸 또 다시 들어가는 식이거든요. 이거는 몽타주에 가까울 만큼 조합이 많은 이야기인데 순서가 어떻게 돼야 되고 그 앞에 뭘 받아줘야 되는 게 헷갈리기 때문에 다시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확장해 보면 다시 이런 게 나오고 또 이걸 확장해 보면 또 이렇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왜 이걸 또 하냐면 그럼 앞뒤에서 나는 뭐가 이야기가 있는지를 조금 보면서 한다는 거죠. 앞에 이런 이야기가 있고 뒤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으니까 흐름이 어떻게 되는 거를 이 문자 그대로 프로 차트 흐름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거를 자꾸 쓰는 편이에요. 이게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지도인데요. 요즘은 이렇게 꼭 안 쓰더라도 저게 우리가 뭐 마인드맵 같은 거로 할 수도 있고요. 또 뭐 워드로 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쓰는 이유가 좀 뭐 구식이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쓰면서 좀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실수를 안 하려고 자꾸 이거는 뭐 한 번만에 쓴 게 아니라 여러 번 실패를 했겠죠. 그리고 하면서 이것이 왜 필요한지 자꾸 생각하면서 쓰게 되니까 조금 더 진중하게 생각을 해보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단계로서 그 시간대별로 뭐가 스토리가 있어야 될지를 정리하는 식이었는데요. 여기 별로 각각의 씬들이 있고요. 들어갔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 그래서 시간대로 이야기를 배열을 했던 부분들이 하도 편집하고 나면 길어지니까 3시간은 기본적으로 나오니까 어쨌든 100분을 중심으로 해서 들어갈 수 있는 이야기. 그러면 이때의 장점은 뭐냐면 둘 중에 하나 들어가야 돼. 둘 중에 하나 들어가야 되면 이게 빠져야 돼. 이 흐름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클라이막스에 해당할 만한 사건들이 몇 개 있다 하면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된다 했을 때 이 사건 자체는 아예 젖혀두고 가자. 아예 편집하지 말자. 아무리 봐도 이 사건의 두 사건은 같이 병립이 안 돼. 그러면 그 사건을 중심으로 넣자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간을 중심으로 다시 생각하면서 조금 효율성이 생기게 됐다는 거죠. 예전에는 붙여놓고 시간을 다시 줄이는 방향이었다면 지금은 오히려 시퀀서들을 이 시간에 맞게끔 배치한 뒤에 필요 없는 것들 여기서 이미 이렇게 플로팅을 하는 단계에서 포기를 해버리고 살리고 이렇게 해서 불필요한 부분 아예 편집 자체를 안 하는 것. 그래서 이 선택은 좀 이성적인 선택이긴 하지만 편집 시간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4시간 반에서 2시간 반으로 또 100, 뭐 이래 줄어드는 것 같은 과정들이 한 달씩 그래 걸리거든요. 한 번씩 할 때마다. 그 시간이 아니라 아예 사고 자체를 스토리와 시간 두 가지를 두고 플로팅을 좀 짜버리면 포기할 수 있는 걸 빨리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클라이막스가 2개 못 들어와. 또는 미들 포인트에서 나와야 될 사건은 이거밖에 없어. 이런 판단은 회의를 해봐도 금방 나오니까 그래 이 미드 포인트에서 나와야 될 이 이야기는 내가 쓸 수가 없어 도무지. 그걸 빨리 포기를 하게 되는 장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레딧이라는 그 졸업 영화를 한 6개월 동안 편집을 했는데 매일 한 건 아니죠 물론. 그 애니메이션 하는 친구가 그 후배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 집에 가니까 이렇게 달력을 붙여놨고 달력에다가 이렇게 동전을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1달러짜리도 있고 쿼터 25센트짜리도 있고 5센트짜리도 있어요. 그 10시간 이상 일하면 이제 1달러짜리 붙여놨고 5시간 3시간 안 한 날도 있고요. 이게 애니메이션도 되게 수작업으로 오랫동안 혼자서 하는 작업인데 거의 1년 가까이 그 작업을 했던데 그게 달력이 보니까 띄엄띄엄 있다가 점점 늘어나서 나중에는 거의 30일 가까이 다 코인이 붙어 있는 걸 봤거든요. 그 편집이란 과정들도 좀 그런 걸 느꼈어요. 이렇게 아주 자기와의 투쟁이랄까요? 이렇게 엉덩이도 무거워야 되고 그렇다고 오래만 있는 게 능사도 아니고 어떤 직감같이 뭐 어떤 단계에서는 이렇게 손이 알아서 편집을 해주는 단계 뭐 이런 것도 가끔 경험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전제가 양적 축적이 필요하더란 거죠. 그럼 매일 어느 분량들을 해내 가야지만 어느 단계에서 어떤 질적 전화 같은 것들도 나오는데 감히 컨디션이 좋으면 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어떤 그 결과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편집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타임 테이블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하루에 2분의 분량을 붙이겠다 또는 3분의 분량을 붙이겠다 이런 목표치를 정하지 않으면 편집 자체의 흐름을 놓쳐버리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 제가 하나 에피소드를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게 그 방학이 이제 겨울 방학이 짧은데 불구하고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이제 미국 같은 데는 거의 문을 다 닫고 저도 학교에 그 건물 전체에 10명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보안 요원들 몇 명 빼고는 학생이라면 1명, 2명 또는 3명 보는 그때 이제 졸업 시즌이 다 돼가니까 어쩔 수 없이 저도 코인을 붙이면서 계속 편집하고 있었던 단계였는데 어느 날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점심을 먹으러 가니까 모든 데다 문이 닫혔고 가까운 웬디스라는 데가 한 군데 열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먹는데 그게 또 학교가 그 시내 중심가라서 그 비즈니스 타운이죠. 그래서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손님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혼자서 이제 햄버거를 시켜서 먹는데 자주 보던 이제 점원이 흑인이 참 뚱뚱한 친구인데 좀 무섭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인사도 잘 안 했는데 그 뚜벅뚜벅 오더니 저한테 박스를 하나를 탁 주는 거예요. 그 보니까 키즈 세트예요. 그 조그마한 그 마스코트 같은 장난감들이 있고 그걸 주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되게 반가웠죠.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그러고 그 오는데 이제 한참 눈이 와요 또 다시 오는데 그때 기분이 안 좋고 그냥 그걸 일기에 쓴 걸 읽게 됐었거든요. 한참 지나서 그때는 잊고 있다가 일기에 쓴 걸 보고 다시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 한 줄 쭉 밑에 있다가 불행하지 않는 게 행복한 건지도 몰라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혼자서 크리스마스 이브에 정성스럽게 저 그 햄버거나 사 먹고 있는데 뭐 그게 크리스마스 기적일까요? 이 키즈 세트 받은 게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그걸 받고 온 기분이 내가 따뜻해졌을까 아닐까 잘 모르겠어요. 중요한 거는 그날에 적어 놓았던 글이었던 것 같아요. 불행하지 않는 게 행복일지도 몰라 라고 써놨던 글이 그 날을 규정하는 건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내가 프리뷰를 할 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출연자의 행동이 과연 뭘 의미하는가 이 해석들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그걸 가지고
인터뷰를 했다면 모르겠지만 하지 않았다면 나의 해석만 남아 있는데 그 해석은 과연 뭘까 하는 부분인데, 자료를 찾는다고 찾는 컷을 찾아서 다닐 때는 그게 망각되어지거든요. 내가 목적을 하고 있는 얼굴을 휙 돌리는 이런 표정을 찾고 싶어 라고 해버리면 그게 다 빠져버리고 그냥 그 카트만 남게 되는데, 내가 프리뷰를 하면서 적어놓은 그 글은 나한테 중요한 맥락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컷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은 어쩔 수 없는 과정으로 본다 하더라도 프리뷰를 하는 과정에서 내가 느낀 부분들, 이거는 마치 크리스마스 이브에 내가 써놓은 한 줄 글, 그걸 통해서 내가 그날을 전체를 환기할 수 있었던 좋은 규정 같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프리뷰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느낀 바를 적어둘 것, 그게 자기를 왜곡시키지도 않고 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